청취자 여러분, 만약 똑같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오늘 주면 세금이 6억 원이고 며칠 뒤에 주면 13억 원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려 7억 원 차이입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바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벌어질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자료와 최신 부동산 세법 개정 흐름을 기반으로 이 세금 시한폭탄의 구조를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추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보니까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세율이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깎아주던 혜택이 이제는 아예 사라집니다. 즉, 세율은 올라가고 공제는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실질 세금 부담은 기존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100원을 벌어도 82.5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국세청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취득가 10억 원, 현재 시가 30억 원,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20억 원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양도하면 세금은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무려 13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장도 직접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건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자산 전체 가치, 즉 30억 원 전체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편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워서 증여가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이 모든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소득과 대출 상환액을 교차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 상환되고 있다면 즉시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세금 추징금 기본이고 최대 40% 가산세에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결국 절세가 아니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강남 신구나 용산 같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변수입니다. 이 지역은 구청 허가 심사만 최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례를 열어두었습니다. 5월 9일까지 등기 완료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결국 5월 9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세금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은 양도해야 할까요? 증여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엑셀을 켜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으로 판단하는 순간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앞으로 시장은 매물 잠김, 전월세 공급 감소, 가격 변동 확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대충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